먼저 1차 합격 발표 전에 를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2025학년도 임용이 떨어졌더라도 이것을 바탕으로 다음번 도전에도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로 많은 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 에 맞는 스타일이 무엇인지 맞춤형으로 봐주셨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바탕으로 저는 2차 시험에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5학년도 유아 임용에 최종 합격한 한송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23년 3월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2025학년도까지 재수해서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해커스 임용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의 후기를 살펴보고 나서 정주원 강사님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들었던 강사님의 수업은 만족도가 높은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커스 임용에서 실력 있는 강사님들을 배출하신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먼저 1차 합격 발표 전에 얼리 스타트를 들었습니다. 이때 정주영 강사님은 제 1차 점수를 채점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했던 채점보다 더 근거 있고 기준 있는 채점으로 제가 만약에 2025학년도 임용이 떨어졌더라도 이것을 바탕으로 다음번 도전에도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차 수업을 소수정예로 진행하시기 때문에 제 수업과 면접을 더 자세하게 봐주실 수 있었습니다. 다른 강사님들은 한 달에 많으면 한두 번인데 정주원 강사님은 정말 다른 강사님보다 더 많은 횟수를 저에게 투자해 주셨습니다. 또한 부족한 점을 객관적이고 따끔한 표현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고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사님께서는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실전에서 떨지 않도록 저에게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강사님은 많은 경험이 있으셔서 실제 시험장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다른 선생님들의 경우를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면접장에서 긴장하지 않고 2차 시험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정주원 강사님은 면접관님들의 나이대와 맞았습니다. 그래서 더 긴장도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 7시에 기상하여 낮잠을 좀 많이 잤습니다. 그래서 저녁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밤 10시에서 11시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잠에 들었습니다. 잠을 자는 시간은 그래도 7시간, 8시간은 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숨 공부 시간은 10시간 이상 채우려고 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1시간, 2시간 더 늘려서 나중에는 14시간까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스터디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구슬 스터디, 그리고 백지 쓰기 스터디, 고시문 스터디 등 다양한 스터디를 활용했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계속해서 지루한 공부가 아닌 역동적인 공부로 집중력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노타빌리티 어플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어플은 제가 쓴 단권화를 읽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단권화를 읽어주는 기능을 통해 수시로 단권화를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회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문제풀이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저는 문제풀이 양이 많다고 유명한 강사님 두 분의 강의를 듣고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문제풀이 시간이 모자르지 않았고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과 제가 실력이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기도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제 마음과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면 긍정적이게 공부를 열심히 이어나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앞으로의 남은 수험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았습니다.
첫 번째로 내적 동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교사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임용에 합격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저는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저는 전에 어린이집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만나서 정말 좋은 점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싶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임용고시에 합격해서 더 많은 시간 공부를 해서 아이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내적으로 동기가 생긴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동기로 인해서 임용을 시작했다면 포기하는 시간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적 동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시험은 혼자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스터디원들과 함께 수업 실험과 면접을 통해 계속해서 피드백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스터디원들도 저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정주원 강사님의 피드백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정주원 강사님은 다양한 경험과 많은 합격생들을 배출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2차 시험 준비 기간은 1차 시험 직후에 바로 시작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저와 같은 비슷한 실력이지만 얼마나 빨리 2차 시험을 준비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는 바로 하지 못했을 것이지만 정주원 강사님과 함께 준비해서 바로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어 다른 선생님들보다 더 한 걸음 먼저 앞서갔다고 생각합니다. 2차 시험은 저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저의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파악해 주십니다. 교수님이 중점을 더 두신 부분은 저의 부족한 점이었습니다. 부족한 점을 더 많이 봐주셔서 이것을 고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 장점과 단점을 계속해서 교수님께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기 때문에 저는 장점을 기반으로 단점을 보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많은 차이점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 지역에 맞는 스타일이 무엇인지 맞춤형으로 봐주셨습니다. 2차 시험을 준비할 때 정답이 없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1차 시험을 준비할 때는 정해진 답이 있지만 2차 시험은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정주원 강사님은 저에게 면접 질문과 그리고 답변을 적어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보내드리면 논리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바탕으로 저는 2차 시험에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업 실현 틀을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진부한 것들을 하지 않고 저만의 노래, 그리고 주의 집중할 수 있는 손유희 등 다양하고 독특한 것들을 많이 수업에 넣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업 실현 후 반성적 사고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수업을 계속해서 반성해보고 내가 놀이 중심으로 유아들에게 수업을 진행했는지, 나의 수업에서 부족한 점은 무엇이고 장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 수업은 발전할 수 있었고 강사님의 피드백을 통해서 더 정교화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열심히 했던 경험이 저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었습니다. 또한 제 공부의 이유였던 아이들을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교사가 되어 더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후배 선생님들, 저는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지도 않고 언변도 좋은 편이 아니라 아직도 제가 어떻게 합격했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사람을 이기겠다는 경쟁심보다는 제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계속해서 꾸준히 잘 살아보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후배님들도 너무나 거창한 것보다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최선을 다해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면 분명히 합격을 하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화이팅!